다음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1편에서도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 사실 방금 우리 2차전지 얘기도 했고, 얘기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투자 자문회사 같은 이런 전문가들보다도 요즘 네티즌들이 더 많이 하신다고. 네, 더 많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게 왜 위험한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뭔가 정말 좋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죠. 워런 버핏도 있지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전문가라고 해서 뭔가 경험이 많고 이제 지식의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과거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좀 더 근사한 해법을 연구해서 뭔가 제시할 정도일 뿐이지 정답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보면은 3분기에 주가가 급락할 거다, 4분기에 주가가 급락할 거다, 거의 예측이 아니고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 하신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하시는 이 뒷 배경의 논리를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예측을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 전문가 얘기도 듣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열어놔야 되죠. 전문가 이분 저분 얘기는 다 들을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을 잘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예측을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조언은 다양하게 이제 매치가 있으니까 들으시는 건 좋고,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전문가의 논리가 합당하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차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가시면 되고, 전문가 중에서 사실은 이 시장에 공포를 조성하시는 전문가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한다, 정말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많아요. 제가 좀 사람이 긍정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월 2일 날 올 때 그때 폭락했다가 반등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은 51대 49로 상승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상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51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과거에 이제 계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를 믿는 게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탐진치를 최소한 줄이는 법은 전문가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런 수치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시장 투자하세요, 좋습니다. 이것보다도 1920년대부터 이미 S&P 500 지수가 있었거든요. 이 S&P 500 지수라는 게 100년이 됐는데, 거의 이 기간 동안 S&P 500이 연에 10% 나왔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장기적인 데이터라든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은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미국이 지금 갑자기 이제 뱅크런이 나와서 위험하다.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뛰어난 자본가는 항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넷플릭스, 줌 같은 주식이 사실은 그 코로나 위기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더 많이 부각을 받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자본가들이 생존에 있는 한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거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 1편에서 저거 얘기해 주셨었어요. 누님, 여러 개 종목 투자했는데 야,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너를 못 믿고 투자하니. 근데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믿으라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주식 정말 기본적인 질문. 우리가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손실 확률이 떨어집니다. 장기 투자하면은 우리가 그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변동이 크죠. 변동이 큰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1926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끊어놓고 봤을 때 우리가 10년 투자하면은 S&P 500 지수를 2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투자하면은 손실 확률이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는데 20년 투자하면은 손실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30년 투자하면은 최악의 30년 구간이 플러스 850%예요. 850%? 예, 최악의 30년 구간이.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23년 기준으로 최근 30년의 S&P 지수의 연환산 수익률이 9.8%입니다. 예,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 최근 30년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뭐 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게 뭐 외환위기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세적인 임팩트였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어서 그때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터졌죠. 예, 9.11 테러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임팩트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프간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1918년 이후 최대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국 정부 셧다운, 그 다음에 미국 무역 분쟁이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진행 중이죠, 지금도. 이 3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이벤트들이 너무너무 많고, 어떤 거는 상상을 했겠지만 어떤 건 상상 못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연환산 9.8%의 수익률을 S&P 500 지수는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해서 사실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악재가 정말 크게 왔는데 시장은 악재 이후에 굉장히 급반등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9.11 테러 때도 그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처음 저도 자본시장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고, 예,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몇 달 이후에 다 반등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2002년 굉장히 불장이었고, 그때 뭐 삼성전자 엄청 많이 올라갔죠, 2002년.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시장의 악재가 올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뛰어난 자본가가 이 시장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믿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시장은 정말 자본주의가 잘 움직이는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또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진짜 이런 큰 리스크들이 진짜 많긴 많았네요. 참고로 그 9.11 테러 때 그 장이 4일인가 아예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미국은 쉬었고요. 네네, 미국이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은 했었어요. 했었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옵션을 하고 있었어요. 네. 파생 상품을 하고. 제가 원래 전공이 파생 상품이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파생을 했었는데, 그때 뭐 풋옵션 같은 경우 이제 막 몇십 배, 뭐 몇백 배 이렇게 났었죠. 예, 갑자기 이제 만기일 전날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사고도 터졌었고. 싸게 샀던 사람들은 이제 큰 수익을 또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옵션을 하시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절대로. 예, 그래서 정말 그 예측 못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때 연준이 사실은 갑자기 금리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요즘은 딱 그 회의 FOMC 미팅에 금리를 내잖아요. 예전에 그때는 이제 앨런 그리스펀이 의장이었었는데, 그때는 막 갑자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슈가 크니까. 이슈가 크면 집에 퇴근하다가 금리 내려요. 예, 그냥 그 정도로 급박할 때는 예, 연준은 나서서 갑자기 금리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말 그 놀라운 이벤트들이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있어 왔다. 예, 뭐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은 그걸 딛고 예,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지금까지는 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요런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누구나 맞추고 싶지만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인터뷰할 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좀 팔았다가
나중에 더 사시면 되지 않냐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자한테 굉장히 그 혼내죠.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럼 넌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라고.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제 핀잔 주는 거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그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전략을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하지 마시라, 뭐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주식은 타이밍보다 타임이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예. 네네.